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보는 눈 리얼아이 박감사입니다. 6월 27일 긴급 가계부채 점검 회의가 실시가 됐습니다. 여기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이 발표가 됐고 바로 다음 날부터 시행이 예고가 됐습니다. 가계부채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이번 대책이 발표가 됐는데 왜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졌죠? 바로 집을 사느라 사람들이 빚을 너무 많이 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대책을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첫 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사람들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조치죠. 절대 금액 자체를 묶어버렸습니다. 주담대 최대 대출 가능 금액 6억 원으로 일괄적으로 규제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겼어요. 후보자 시절에 얘기했던 시장 원리에 맡기겠다라는 원칙, 그건 그대로 지킨 거죠. 돈 있으면 사라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빌리는 건 부채의 한계 상황이기 때문에 6억까지만 빌려주겠다. 이번 조치의 핵심입니다. 이게 발표되고 나니까 시장이 난리가 났어요. 발표된 지 하루 만에 온갖 기사가 쏟아지고 있죠. 사실상 서울의 12억 이상 아파트 이제 못 산다.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를 끊었다 하면서 사람들의 원망 섞인 얘기가 하루 만에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대출을 통해서 12억 넘는 주택 매수하는 것, 돈이 없으면 이제 살 수가 없어요. 또 그동안 헐겁게 운영했던 정책 대출에 대해서도 손을 댔죠. 디딤돌 버팀목 대출 등 정책 대출 또한 대출 총량을 25%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또 빌려줄 수 있는 금액의 한도 또한 하향 조정을 했죠. 윤 정부 시절에 정책 대출을 활용해서 부동산 시장에 뛰어드는 현상, 이로 인해 가계부채가 너무나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 또한 규제하기 시작을 했어요. 올 들어 가계대출의 90%가 정책 대출이었을 만큼 사람들 활용할 수 있는 유리한 대출 상품 무조건 이용해서 시장에 뛰어드느라 부채가 증가한 것 이제 더 이상 감당이 어렵습니다. 쓸 수 있는 정책 자금 많이 쪼그라들었고 정말 어려운 서민을 지원하기에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 기금의 본연의 목적에 집중하겠다는 걸 이유로 들었어요. 빚이 너무 많아서 감당이 안 되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1인당 6억까지만 대출해주겠다. 나머지는 돈 있으면 시장 가격에 따라서 거래하되 더 이상 빌려주는 건 불가능하다고 선언을 한 겁니다. LTV 50% 적용하면 12억이 넘어가는 아파트도 6억까지밖에 대출이 안 됩니다. 비규제 같은 경우 70% 적용이니까 8억 5천이 넘어가는 집들 6억 이상 대출받아서 살려고 했던 것, 이런 게 다 막히게 됩니다. 구체적인 정책의 내용 한번 살펴보면 가계대출 총량 목표 이거부터 줄이기로 했어요. 또 앞서 얘기한 것처럼 주담대 한도 제한 6억으로 규정했습니다. 언론에 자극적으로 다뤄지진 않았지만 또 어마어마한 조치, 주택 구입 시 전입 의무 부과가 됐습니다. 가계대출의 한계 상황이라서 더 이상 대출 늘어나면 안 된다. 계속해서 잠그고 조이고 했지만 사람들 부동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빚내는 걸 주저하지 않으니 주담대 대출이 늘어났습니다. 특히나 신용이 좋은 사람들 은행권을 통해서 대출을 땡겨서 썼어요. 웬만한 지역들 가격이 다 떨어지는데도 똘똘한 한 채는 계속 간다. 그러니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담대가 크게 확대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규제를 택했습니다. 일단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절반으로 내렸죠.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전년 대비해서 3% 정도 증가하는 게 목표치였는데 이걸 1.5% 대출 규모가 절반 가까이 삭제가 됐습니다. 정책대출 또한 감축하기로 했는데 24년도에 50조나 풀렸던 정책대출이었죠.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40조를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25%를 감축하기로 했으니 30조 정도, 이것도 여력이 돼야 가능한 양입니다. 근데 이미 절반은 나가 있죠. 즉 전체적인 대출의 규모가 크게 감축되는 조치가 시행이 됐습니다. 또 그동안 은행권 자율적으로 하던 조치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유주택자가 집을 추가로 구입할 때 아예 주담대가 금지됩니다. 또 갈아타기 목적으로 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2년 안에 처분하면 됐었는데 이제 6개월 이내로 기간을 단축했어요. 그리고 집을 가지고 있지만 쓸 돈이 없는 사람들
대출 받아가지고 생활비 조달하고 이렇게 돈을 썼었는데 그 한도를 최대 1억 원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집이 있는데 돈이 없다? 그러면 1억까지만 빌려주고 집이 여러 채인데 돈이 없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생활 안정자금 목적의 대출 금지가 됐습니다. 이 얘기 집을 유지할 능력이 안 되면서 집담보로 돈 끌어 쓰는 게 아니라 유지할 능력이 안 되면 처분해서 그 상황을 스스로 해결하도록 결단의 시간이 왔음을 뜻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영목이지 제도 이런 거 활용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겠죠. 이 규제책에서 빠진 것 다주택자에 대한 영목이지 활용 이거 막아야 합니다. 돈은 없고 집만 가지고 있으면서 올라갈 걸 기대해서 팔지는 않고 빚으로 연명하는 사람들 그런 매물 잠김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조치인데 구멍이 있어서 또 버틸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면 안 되겠죠. 어쨌든 집은 있는데 돈이 없는 사람 빌려 쓸 수 있는 돈의 한도가 대폭 줄어들었어요. 또 다른 조치, DSR의 우회수단격으로 주담대 만기를 장기로 가져가는 행태 이것도 막기로 했습니다. 윤 정부 때 만기 50년짜리까지 등장을 하면서 갚을 수 있는 능력을 초과해 가면서 대출을 쓸 수 있게 해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만기를 30년 이내로 제한하는 조치 시행이 됐어요. 전세금으로 대금 납부할 때 전세대출 안 되게 하는 것, 전세금 받아서 갭 투자하려고 하는데 대출이 불가능하도록 이것도 전면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획기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는 것, 최대 대출 한도를 6억으로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20억이 됐든 30억이 됐든 빌려줄 수 있는 돈은 최대 6억까지로 제한을 했습니다. 집값과 무관하게 최대 빌려줄 수 있는 금액을 제한해 놓고 그 이상 되는 집을 사려면 자기 능력껏 사도록 하는 그런 조치죠. 이거 잔금 대출의 전환 시에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굉장한 파장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분양가 시세보다 낮게 분양받아서 로또 맞았다고 하는 사람들 15억에 분양받은 거 20억 됐으면 50% 대출 받으면 10억은 대출 받아서 메꿀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입주할 때 대출 가능 금액이 6억으로 한정이 되다 보니까 나머지 모자란 돈은 스스로 마련해야 되는 입장에 처하게 됐어요. 또 정책 대출에 대한 규제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영끌 해가지고 집 처음 사는 사람들, 젊은 세대들이죠. 이들 전입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갭 투자 형식으로 집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6개월 이내에 전입 의무가 생겼어요. 즉 투자 목적이 아니라 실제 들어갈 자금 계획 이런 거 다 가지고 있는 사람만 집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정책 대출의 한도 또한 축소를 시켰죠. 일반 생애 최초, 신혼부부, 신생아 전부 다 금액을 축소했고 특히나 최근 들어 신혼부부, 신생아 대출 이런 걸로 받을 수 있는 금액 4억, 5억씩 이렇게 컸었는데 1억 가까이 축소시키는 조치 이번에 들어갔습니다. 전세 대출도 축소가 되죠. 또 하나의 강력한 조치, 이제 주담대 받으면 6개월 이내에 전입을 해야 합니다. 정책 대출도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이죠. 실거주 목적에 한해서만 주담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과열된 집값에 하방 지지선 역할을 하는 전세금, 이것 또한 대출로 부풀려졌던 것, 허그가 다 보증해줬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써서 그래서였죠. 전세대출 보증 비율 최근에 100%에서 90%로 낮췄는데 이걸 80%로 보증 비율을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 더 많이 빌리려고 하는 사람들 금융회사의 깐깐한 여신 심사를 통과해야 돈을 추가로 빌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불가능하겠죠? 이런 강력한 조치가 발표가 됐는데 이런데도 대출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과열되는 양상이 나면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지금 50%인 거 40%로 낮추고 이런 조치 하겠다고 밝혔죠. 또 DSR 적용, 정책대출, 전세대출 이런데 지금 아직 안 되고 있지만 이거에 대한 적용 대상 확대 이것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거시 건전성 규제 정비 이거 제가 다른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주담대에 대한 RWA 조정, 특정 부문에 대한 자기자본 비율 확충 강화 이런 조치를 통해서 은행 자체적으로 가계대출을 축소시킬 수밖에 없는 금융 환경 이런 강력한 조치들을 이미 준비하고 있고 필요하면 즉각 시행해 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 굉장히 강력합니다.
주택시장 요즘 과열됐다고 막 했었는데 이 과열, 부동산 경착륙을 우려한 윤 정부의 부양책 때문에 다시 과열이 왔었습니다. 둔촌주공 구하기를 위해서 웬만한 규제장치 다 풀어줬고 15억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 금지 이것도 폐지했고 50년 모기지 특례 대출, 신생아 대출 각종 정책금융을 풀어가면서 이 시장을 부양했던 그 상황이 종결되고 보다 강력한 대책들이 들어온 겁니다. 돈이 없어도 대출을 통해서 또는 나중에 전세 놓고 메꿀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왔고 이것도 모자라서 정책금융 2년간 거의 100조 가까운 돈을 쏟아부으면서 시장을 부양해 왔던 것 이걸 정상화시키는 조치가 발의가 됐어요. 연봉 둘이 합쳐서 1억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5, 6억씩 빚을 내면서 유지했던 가격 이걸 되돌리는 강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장 여기저기서 사단이 났습니다. 당장 10억을 어디서 구하냐? 마포, 강동, 동작 이런 데 다 날벼락 났죠. 분양가 대비 프리미엄이 어마어마하게 붙었다고 하지만 정작 분양대금 낼 돈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분양잔금 대출할 때 6억으로 제한이 되니 지금 10억 가까이는 빌려야 이 집을 유지할 수 있는데 그 대출의 길이 막혔습니다. 주담대 많이 필요한 곳 더 타격이 크겠죠. 계약금만 내고 중도금 대출로 계속해서 연명하다가 나중에 입주할 때 분양가 대비해서 올라간 금액, 이 금액을 기준해서 LTV 적용하면 이 모든 걸 대출로 감당할 수 있을 거다라고 믿었던 사람들 이제 6억밖에 안 빌려주는 시장이 됐으니 당장 모자란 돈 현금 10억이 있어야 이 집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사단이 난 거죠. 그동안 청약시장 화랑을 보였던 이유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분양받은 후에 나중에 시세가 올라간 만큼 차익 거둘 수 있기 때문에 대출로 떼우면 된다. 그러니 일단 분양만 받으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사람들이 물건을 받았습니다. 대출 받아서 분양받고 잔금도 대출로 처리하려고 했었는데 이런 지역들 선점한 사람들 돈이 없습니다. 준 강남권도 10억은 있어야 잔금을 치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얘기 나오니까 강남 상구 현금 부자 많아서 이런 것과 영향이 없을 거다. 과연 그럴까요? 그동안 벌어졌던 상황들을 살펴보면 그들 또한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반포 원베일리 엄청난 청약 경쟁률을 보였던 이 단지 분양 당시에 실거주 의무 때문에 돈 있는 사람만 청약할 수 있다 난리가 났었죠. 그렇지만 실거주 의무에 해당이 안 되는 걸로 나오면서 5억만 있어도 이거 분양받을 수 있다 성황리에 분양이 됐습니다. 전세 나서 잔금 내면 된다 이렇게 5억만 어떻게 마련하면 10억 로또를 맞을 수 있는 시장이니 사람들 앞다투어 분양을 받았었어요. 여기 분양가 74 기준에서 18억 상당이죠. 이거 이미 입주를 했고 지금 뭐 40억 간다 50억 간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 아파트이지만 이걸 분양받은 사람들 분양가 치르기 위해서 이미 십수억을 빚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안고 있는 집 분양받은 가격 2배에 사줄 사람들 이들은 이제 대출을 6억밖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20억 차익이 있다는 레미안 원펜타스 이거 지금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이거 당첨됐던 사람들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가 속출을 했었죠. 이유는 자금 조달의 부담을 느껴서 스스로 포기하는 사례들이 생겨났습니다. 5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당첨이 됐고 분양가는 시세의 절반밖에 안 된다는 그 대금이었는데 그 자금 조달하는 게 실질적으로 어려워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속출했던 것 현실입니다. DH방배 여기도 무더기 청약 취소가 나왔었죠. 계약을 포기하고 당첨을 취소했던 이유 분양가가 시세 대비 절반밖에 안 돼도 그 절반밖에 안 되는 돈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 실제는 많지 않기 때문에 취소할 수밖에 없었어요. 둔촌주공 여기 같은 경우 최초의 미분양이 났었죠. 둔촌주공 부동산 PF 시장의 위기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던 사례입니다. 이 사태를 막기 위해서 모든 규제가 풀렸었고 또 전매 제한도 풀렸죠. 그렇지만 실거주 의무 이 부분이 해소가 안 되면서 거래는 전무했습니다. 일단 대출받아서 분양받고 피받고 넘기려고 이걸 껴안은 사람들 실거주 의무 때문에 집을 넘길 수 없었는데 이 실거주 기간 3년간 유예하는 조치 총선 을 앞두고 합의가 됐습니다.
입주 예정자, 분양가를 전부 다 치러야 입주할 수 있죠. 이 잔금 마련이 어려운 사람들, 전세 놓을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조치 이루어졌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거 77개 단지 5만 가구가 해당이 됐습니다. 즉 대금을 남의 돈 빌려가지고 내야만 했던 사람들, 이런 입장에 있었던 것, 둔촌주공도 그에 해당이 됩니다. 둔촌주공 분양받은 사람들 잔금 치르는 것 대출 받아서 치렀죠.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되면서 조건부 전세 대출도 허용이 됐고 그렇게 일단 잔금을 치르면서 입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들의 물건을 사줄 사람들, 이렇게 대출 마구마구 해주는 시장이 아니라 6억까지만 대출받고 나머지 돈은 스스로 마련해서 2배 가까이 올랐다는 그 대금을 치러낼 수 있는 사람만이 이 집을 사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30억 호가한다는 아파트 절반의 분양가입니다. 그 대금을 빚으로 치르고 버티고 있는 중이에요. 전세 대출이 가능했고 주담대로 십수억을 받아가지고 잔금을 치러놓은 상태죠. 이 상태로 2배 오른 값에 누군가 사줄 거라고 기대하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동산 시장, 대부분의 시장은 소강 상태로 빠졌고 가격이 떨어진 지역도 거래가 활발하지 못한 적나라한 현실을 보여줬어요. 유일하게 빠지지 않은 곳, 오히려 더 올랐다고 하는 곳, 똘똘한 한 채 이 지역입니다. 똘똘한 한 채 현금 부자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대출을 해주기 유리했던 지역, 더 많이 갚을 수 있고 더 많은 빚을 감당할 수 있을 거다라고 믿어지는 지역, 강남 3구에 십수억씩 대출해줘서 현 상태를 유지해 왔었습니다. 이제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6억밖에 안 빌려주는 시장이 됐어요. 근데 그럼 왜 6억일까요? 7월 1일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이 도입이 됩니다. 현행은 2단계 적용인데 2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 시 소득 5천만 원인 사람 3억 정도 빌렸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1억은 돼야 6억까지 빌렸을 수 있어요. 왜 6억인지 여기서 답이 나오죠. 소득 1억이면 연봉으로 치면 상위 7%에 해당이 됩니다. 종합소득 포함하면 10% 정도 수준이죠. 스트레스 DSR 3단계 도입되면 이거보다 더 높은 수준이어야 6억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즉 상위 10% 이내의 사람들이 돈을 최대로 빌려 쓰고도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 수 있는 최대 대출 금액이 6억이기 때문에 6억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걸 초과해서 빚지는 걸 그냥 둔 시장이었어요. 이제 그게 제한되는 시장이 온 겁니다. 서울의 똘똘한 한 채 분양가 거의 20억 가까이 됐었죠. 그 분양가 점점 올라가지고 내년에 분양하는 반포, 방배 뭐 이런데 국민평형 기준에서 30억 정도에 분양한다고 합니다. 이거 분양받으면 로또 맞는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든 빚낼 수 있는 거 최대한 땡겨서 분양받겠다. 지금 다들 벼르고 있는데 실제 대출 15억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연소득 2억 5천은 돼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DSR 2단계 상황에서 4%의 금리 적용했을 때 2억도 안 되고 2억 2천도 안 됩니다. 최소한 연소득 2억 5천은 돼야 15억을 빌릴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대출의 규모가 엄청난 금액인 건데 사람들 지금 내가 몇 년만 감당하면 되지 나중에 팔면 다 정리할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부채를 끌어다 쓴 시장입니다. 그래서 한계 상황이고 그래서 대책이 나온 거죠. 주담대 최대한도 6억. 이거 부동산 대책 아니죠. 가계대출의 한계 상황이기 때문에 대출을 더 늘리지 않기 위한 조치로 행해진 겁니다. 그렇지만 시장은 이거 부동산 규제로 해석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현금 부자가 다 사갈 거다. 이런 얘기로 또 시장의 분열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현금 여력이 있는 사람이 사는 거, 이걸 막지 않는 게 시장 원리에 맡기는 겁니다. 현금 부자 살 여력이 있어서 산다는데 이게 왜 잘못된 거죠?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내놓은 거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게 아닙니다. 돈 빌려줄 수 없는 한계 상황까지 왔으니 이제 줄이겠다고 하는 거고 나머지 돈 자기가 갖고 있는 걸로 집 사는 거 당연한 건데 뭐 잘못된 건가요?
그럼 현금 부자가 정말 많아서 이 집값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요? 현금 부자 별로 없습니다. 연소득 7억이 넘어야 상위 0.1%죠. 근로소득, 종합소득 이런 거 다 합쳐서 5억은 돼야 1%에 해당이 됩니다. 빚 정리하고 순자산 기준 해가지고 상위 1%가 되려면 30억은 있어야 합니다. 현금 부자 20억, 1%도 갖고 있기 힘든 돈입니다. 현금 부자 많다 얘기하지만 극소수에 그칩니다. 1% 커트라인 30억이지만 더 소수가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평균 연령 64세, 80% 넘게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고 이미 집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강남의 똘똘한 한 채 분양받으려면 이제 현금 20억은 있어야 되죠. 현금 20억 있으려면 상위 1%가 꽤나 오랜 시간 돈을 차곡차곡 모았어야 가질 수 있는 돈, 그게 20억입니다. 10억 넘는 전세 깔고 앉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현금 부자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 엄청 많기 때문에 똘똘한 한 채 40억도 가고 50억도 가고 70억도 갈 수 있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그들 얼마 안 됩니다. 10억 이상 거래가 늘어났던 것, 그만큼 서울 강남 3구에 공급된 고가의 아파트가 많았기 때문에 그들의 전세가 10억이 넘어가면서 그 거래가 급증했습니다. 그치만 1년의 평균 5천 건입니다. 임대차 갱신 2년, 최대 4년간의 전세 계약 고려하면 2만 가구 정도, 이들이 현실적인 현금 부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봤자 얼마 안 되죠? 1%의 상위 부자 2천만 하면 2만 명입니다. 20억 이상 고액 전세 2만 가구가 안 되죠. 또 그동안 똘똘한 한 채 얼마나 많이 공급이 됐죠? 반포, 개포, 방배, 잠실 수만 가구가 이미 분양을 했습니다. 20억 가까이 하는 분양가, 이거 감당한 사람들, 이들 현금과 집을 바꾼 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현금 2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들 또한 이제 얼마짜리 집을 사든 6억밖에 추가적인 대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세 대비 절반 가격이라고 하는 강남의 신규 분양 물량 30억을 줘야 하는데 이 자체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당장 내년에 반포 방배 여기에 3천 가구 이상의 로또 분양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건 무슨 수로 소화시킬 수 있을까요? 이런 현실이 이제 극명하게 드러날 조치 시행이 됐습니다. 이번에 조치 부동산 대책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죠. 아직도 부동산 시장이 뜨거울 거다라고 기대하는 사람들 상당수 있습니다. 또 정책의 연속성이 없이 그냥 용두사미에 그칠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많아요. 예정되어 있는 부동산 대책, 심리를 꺼뜨리는 후속 조치 반드시 필요합니다. 무분별한 전세대출, 정책대출, 이거 DSR 안 보고 그냥 빌려줘 왔던 것 당장 DSR 적용해야 합니다. 빚이라는 거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빌려주는 게 정상적인 사회죠. 감당 안 되는 사람한테 더 많이 빌려주는 것 실수요자를 위한 조치가 아니라 국민을 빚의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조치입니다. 그러니 간보지 말고 반드시 실행이 돼야 합니다. 또한 전세대출 민간 사금융이라고 말씀드렸죠. 전세대출 또한 부채로 인식하는 제도적 장치 반드시 필요합니다. 혹시나 부동산 경기가 꺼지면 나라 전부 망할 거다 그런 생각 걷어야 하겠죠. 핀셋 조치 이런 걸 통해서 부동산 투기 세력을 근절하지 못한 과열로 경험한 실패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겁니다. 이번 대책 어떻게 보면 시원하다고 볼 수도 있고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정책인데 제대로 된 생각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현명한 대책 기대해봐도 되겠죠? 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